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쇼닥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1입니다. 2014년 2월 및 9월 어느 종편 TV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의사 A가 출연해 어성초 등을 이용한 발모차나 발모팩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비법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만든 제품을 홍보했고요. 함께 등장한 한 의사는 발모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또한 의사 A는 다른 TV에 여러 번 출연해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후두부 동맥 혈류량이 5배 증가해 발모 효과가 강해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례입니다. 같은 해 2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의사 B가 같은 종편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한 여성에게 유산균을 처방했는데 한 달 동안 먹은 후 임신에 성공했다며 유산균이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의사 B는 홈쇼핑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건 유산균 제품을 출시해 판매해 왔고 TV 등 매체에 자주 출연해 유산균 제품을 홍보해 왔습니다. 자, 위 방송을 본 의사라면 누구나 해당 내용의 임상적 근거와 함께 의사로서 저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TV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사 A는 이듬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요. 의사협회에서는 결국 2016년 8월 22일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징계사유로 발모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만든 어성초 제품을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한 의사 A에 대해 회원 권리 정지 2년 및 위반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의협은 같은 해 2014년 12월 9일 위 사례들처럼 의사신분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쇼닥터로 부르기로 하고 위 의사 A와 B를 각각 쇼닥터 1호 및 2호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쇼닥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협사나 쇼닥터 TF를 운영하였고 방송법,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의료법 등을 토대로 골격을 잡고 항목마다 윤리 규정에 맞게 쇼닥터 TF에서는 논의 및 수정 보완을 통해서 2015년 3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사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기본 원칙 및 세부 지침에서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1.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 2. 의사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아니 된다. 3. 의사는 의학적 지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른바 쇼닥터들이 양산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2009년 7월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됐던 종합편성이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에서도 가능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편성, 종편이란 것은 한 방송사가 보도, 오락,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중되지 않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법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1년 12월 1일 각각 TV조선, JTBC, 채널A, MBN의 4개의 종편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종편에서는 소득 증가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각종 건강 프로그램의 편성을 늘렸고 결과적으로 채널 인지도와 시청률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흥미 위주의 체험 사례로 부정확한 의학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쇼닥터들이 나와서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닥터가 양산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거 중심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그리고 근거 중심 진료, Evidence Based Practice, EBP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의사들뿐만 아니라 현재 의학을 배우는 의대생이나 수련의 및 전공의들도 근거 중심 의학 혹은 근거 중심 진료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지금부터 불과 20년 전인 1996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학교육 과정에 이 근거중심 의학이란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비중이 적은 이유에서입니다. 데이빗 세킷 박사는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사설에서 근거중심 의학이란 것은 개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사결정할 때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성실하고 분명하며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거중심 의학을 기반으로 한 진료는 개인의 임상적인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 연구로부터 유래한 가장 유용한 외적 임상 근거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후에 근거중심 진료라는 개념도 확립이 되었는데요. 근거중심 진료라는 것은 임상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 그리고 외부적인 과학적 근거 마지막으로 환자의 관심과 필요성 등의 선호도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 혹은 연구 근거라는 것은요, 바로 근거 수준 피라밋이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한데요.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 수준이 바로 실험실 연구입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어느 정도 그 근거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높은 수준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즉 동물 실험이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역학 연구, 관찰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실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를 통해서 내용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실험실 연구부터 맨 위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까지 이 순으로 근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 근거 수준 피라밋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관찰 역학 연구나 아니면 임상시험 이 개별 연구를 보면 개별 연구에 따라 연구 결과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개별 연구를 종합한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 근거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최상의 가용한 연구 근거라는 것은 특정 치료법이나 약물 혹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주장할 때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로부터 도출된 가설이나 기전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임상시험들 그리고 개별 임상시험 한두 편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임상시험을 모두 종합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까지 이러한 최상의 근거 수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근거가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중심 의학 및 근거중심 진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례 1의 경우에는 관련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며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의사의 단순한 임상적 경험과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탈모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사례 2, 유산균 복용을 통해서 임신이 가능해졌다는 불임을 치료했다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최근까지도 유산균 중에서도 일부 특정 균주가 질 내에 이콜라이라는 균의 성장과 집락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는 일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균을 입으로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 불임을 치료했다는 무작위 임상시험은 최근까지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즉 사례 2 역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우연한 임상 경험과 가설에 불과합니다. 근거중심 의학에 대한 이러한 개념의 부족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런 쇼닥터가 양산이 된 배경에는 TV에 출연해 홈쇼핑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건 건강기능식 판매하거나 유명세를 이용해서 강연이나 도서 출판 등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쇼닥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출연하는 의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를 갖춰야 하고 의사협회에 의사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한 근거가 확립된 올바른 의학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한 TV 프로그램 건강정보 질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주요 TV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TV 건강정보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명승권TV 오늘은 쇼닥터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